오늘 사업 설명회 진행을 맡은 춘천문화재단 예술지원팀장 박용선입니다. 네.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도 이렇게 방역 지침에 협조해 주시면서 참석해 주신 예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22년 춘천문화재단 문화예술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변경되는 부분하고 자주 혼동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좀 추가적으로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업 설명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는데요. 오프라인은 이곳 춘천문화예술회관에 약 50여 명의 예술인분들이 좀 함께해 주셨고요. 온라인은 춘천문화재단 유튜브 계정에서 지금 생중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명회가 끝나도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는 계속 업로드 되어 있을 예정이오니 지원사업 신청 접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원사업 설명 시간은 약 40분가량 진행되고 설명이 끝난 뒤에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은 여기 문화예술회관에 참여해 주신 분들은 이곳에서 질의응답을 해주시면 좋고,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춘천 아트라운지 플러스 친구 등록을 해주시고 카카오톡으로 질문을 주시면 사업 설명회가 끝난 뒤에 저희 직원들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영상에서는 Q&A 시간은 송출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해서 지원 신청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춘천문화재단 2022년 문화예술 지원사업 통합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도 코로나19의 영향이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춘천문화재단 임직원들은 문화예술 종사자들에게 힘이 되고자 노력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춘천문화재단은 춘천문화비전, 더 문화로 더 지역이로라는 슬로건을 토대로 지역 예술인들에게 보다 현실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재단은 2020년부터 선제적 지원과 현실적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1년에는 진입 단계별 3단계의 지원 사업 구조를 구축하여 예비 신진 예술인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 예술 창작 활동의 과정을 지원하는 창작 준비 지원 사업, 위드 코로나 시기에는 예술 활동 비수기, 일부 예술인들은 보릿고개라고 불리우는 1, 2월 시기에 사업이 진행 가능하도록 설계된 위드 코로나 예술과 함께 일상회복 사업을 통해 예술 활동을 조금이나마 가능케 하였습니다. 예술 지원의 당사자성을 정책 수립의 기본 방침으로 두고 예술 공론장을 운영하여 2022년 사업 설계를 예술인들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새로 시행되는 지원 사업은 조금 더 견고하게 다듬어서 6월경 사업 공모와 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도 더 문화로 더 예술로 다가가겠습니다. 그럼 2022년 문화예술 지원 사업 통합 설명회 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 문화예술 지원 사업 창작 공간 임차료 지원 사업 춘천 아트라운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지원 사업 담당자인 이혁 담당자님에게 문화예술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혁 담당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문화예술 지원 사업 담당자 이혁이라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어려운 가운데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써주시는 지역 예술인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책임감이 막중한 것 같습니다. 전문예술 지원 사업은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의 기초가 되는 사업으로 변화하는 예술 환경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창작 기반 구축과 창작 환경 안전망 조성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예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예술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2022년 문화예술 지원 사업 주요 개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술인 간담회와 예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첫 번째로 문학 분야는 시상금 형태로 정액 지원됩니다. 문학 유형의 특성상 발간비 외 별도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반영했고 정산 및 사업 결과 보고서를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장르에 따라서 정액 지원될 예정이며 단 문학 분야의 행사, 교육, 기획 발간은 확산형 각치 확산 지원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형별 세부 설명 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지역외 지원 사업 유형을 확대했습니다. 예술인들의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자생력 강화를 위해 기존 지속형 지원 한 가지 유형에서 확산형 확산 보급 지원이 신규로 추가되어 올해는 지역외 지원 사업이 두 가지로 운영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단체 신청 자격이 변경되었습니다. 단체의 전문성 확보와 새롭게 도입할 휴식제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단체 등록 연도 기준 2020년 이후로 등록된 단체는 지원이 불가하며 최소 2년 이상의 활동 이후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격에 충족하지 못하는 단체는 개인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작년에 이어 그 장르별 사업계획서 양식을 간소화했습니다. 예술인들의 편의를 위해 행정적인 내용은 최소화하였고 실사업 내용 위주로 사업계획서 양식을 변경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문학 분야는 원고 중심, 그리고 시각 분야는 포트폴리오, 공연 분야는 영상을 심의 시 주요 반영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휴식연재 도입입니다. 2022년을 2년차로 적용하여 2021년 기준 2년 연속 지원받은 개인 단체가 해당되며 다음해 1년은 지원이 제한됩니다. 지역의 다양한 예술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요 개선 사항에 대해 말씀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2022년 문화예술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지원 사업 공모 예산은 총 10억 원 규모로 예술인 및 예술 단체들이 신청한 사업 중 110건 내외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지원 구조는 3단계 6개 유형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예술인들에게 장르별 구체적인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1단계 해봄 진입형은 예비예술인과 신진예술인 유형으로 데뷔 전이나 5년 이하의 활동 경력을 가지고 있는 예술인들이 여기에 해당되며 예산은 총 1억 원입니다. 2단계 그리고 가봄 지속형은 생애 첫 지원, 지속형 예술 유형이 해당되며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예산은 총 6억 7천만 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3단계 도범 확산형은 작년 시장형이라는 유형에서 새롭게 개편된 것으로 가치 확산, 확산 보급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됩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문 예술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설계되었고 총 예산은 2억 3천만 원입니다. 네, 다음은 문화예술 지원 사업 지원 자격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주소지를 춘천에 둔 전문 예술인 및 단체이며 각 분야별 인정 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또 2022년 말일까지 사업 수행이 가능하여야 하며 원래의 목적은 이제 사실 춘천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술인 발굴 및 유입을 위해 예비 예술인의 경우 춘천 소재의 대학원생 그리고 당해년도 졸업생까지 거주 지역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조건으로는 1인 1단체당 1개의 사업 신청만 가능합니다. 여러 사업의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최초의 1개 사업만 접수가 인정됩니다. 또 춘천문화재단 지원 사업 중에 생활문화 지원 사업과는 중복하여 신청하실 수 없으며 국비, 도비, 시비 등의 중복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중복 시 선정 후라도 지원 취소할 수 있으며 공식 포기 기간에 포기할 시에는 별도 페널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다음은 전문예술인 인정기준입니다. 전문예술단체의 인정기준은 춘천에 주소지를 둔 시, 도 지정 전문예술법인 혹은 단체여야 하며 전문예술인이 80% 이상 정회원으로 구성된 단체의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0년 이후 등록된 단체는 지원이 불가하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예술인의 인정기준은 춘천에 거주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과 분야별 전문예술인 인정기준을 1개 이상 충족한 자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비예술인의 유형은 거주지 제한이 없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끝으로 이제 생활예술 활동과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 백일장 수상, 동호회, 아마추어 활동 및 학업 활동은 전문예술인 활동 인정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네, 분야별 이제 전문예술인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춘천문화재단 홈페이지와 배부해 드린 신청 안내집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문 예술인이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상황인 경우에는 지원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예술인이거나 공공기관, 국공립 산하 출연단체, 방송사 및 언론사 등으로 이미 공공자본으로 운영되거나 정치 홍보할 우려가 있는 단체에게는 보조금 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또 2021년 지원 대상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단체 및 개인이 제외되며 특정 종교나 정치적 입장에 편향된 사업, 지역 축제의 부속 행사 등 문화예술 사업이라 보기에 부적절하거나 사업의 편익을 위한 사업도 보조금 지원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신청 안내집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2022년 문화예술 지원 사업 추진 일정입니다. 지난 1월 4일부터 사업 공고가 되었고 접수는 내일 1월 19일부터 2월 3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됩니다. 그리고 심의 과정을 거쳐 결과 발표는 3월 11일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네, 지원 신청서 접수는 춘천문화재단 문화예술 지원사업 온라인 시스템에서만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그 예술인들의 보안 체계 강화와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본인 인증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기존 사용하셨던 계정은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기존 2개 이상 계정을 개설하신 예술인들은 본인 인증을 통해 하나의 계정만 사용이 가능하며 추가로 개설하셨던 계정은 삭제되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이전에 입력하셨던 데이터는 본인 인증을 진행한 하나의 계정으로 결합할 예정입니다. 개인 신청자는 신청자 명과 가입자 명의가 동일해야 하며 신청자 본인 아이디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모든 신청자는 본인 인증을 꼭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입력이 어려우신 예술인분들을 위해 오프라인 입력 도우미를 1월 25일부터 1월 27일까지 3일간 축제극장 몸집 옆에 위치한 춘천 아트라운지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방역 관리를 위해 사전 전화 예약 후 방문하셔야 하며 예약 없이 방문할 시에는 대기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시스템 입력이 어려운 예술인들은 꼭 전화 예약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시에는 본인 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및 공인인증서를 필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온라인 시스템 등록 시 제출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류 양식은 춘천문화재단 홈페이지나 온라인 지원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가능하십니다.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그리고 개인 단체 소개서는 한글 파일로, 확인서 및 동의서, 그리고 단체 등록증은 사진이나 스캔을 하셔서 JPG, PDF 파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술활동 자료는 압축 파일로 제출이 불가하며 기존 한글 파일이나 PDF 파일로 제출해 주시되 한 개의 파일로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는 3분 이내 편집본으로 첨부해 주시고 공연 분야는 필수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예술활동 자료를 여러 파일로 제출하거나 시간 범위를 벗어난 자료 그리고 규격에 맞지 않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 심사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기본 제출 자료 중 거주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제출은 최종 결과 발표 후 지원 선정자에 한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문예술단체 및 전문예술인 증빙 자료는 전문예술단체 법인 등록증이나 예술활동증명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등록증이나 확인서가 없는 예술인분들은 지원사업 안내집을 확인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 이제 분야별 예술활동 자료 제출 서류입니다. 필수 자료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학 분야는 심의 자료로 발간 예정인 작품 중 원고의 일부 및 등단 확인 자료나 활동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각 분야는 포트폴리오 20페이지 이내로 제출해 주시면 되시고 문화기획 분야는 사업 내용에 따라 해당하는 분야에 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공연 분야는 활동 자료와 공연 영상이 필수 제출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릴 안내집 20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주시고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이제 세부 유형별 자격 기준 및 지원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봄 내 예술 지원 사업입니다. 해봄 내 예술 지원 사업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원 목적은 예비 예술인의 유익과 신진 예술인의 성장을 통해 예술가로서의 정주 의식을 고취시키고 지속 가능한 예술인으로 성장을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예비 예술인은 지원 분야에 따라 정액 200만 원과 500만 원, 문학 분야는 정액 200만 원과 300만 원으로 지원되며 신진 예술인은 최대 1,000만 원까지 그리고 문학 분야는 400만 원과 500만 원으로 정액 지원됩니다. 총 지원 금액인 1억 원을 지원 비율에 따라 분배하여 19건 내외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네, 예비예술인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만 19세에서 만 39세 이하로 첫 활동 전 직업 예술인으로 활동하길 희망하는 예비예술가이며 거주지를 춘천으로 두거나 춘천 소재의 대학교 재학생 혹은 당해년도 졸업생이어야 합니다. 창작 준비 지원금은 상한액 최대 200만 원이며 지원 내용은 시나리오, 연구조사, 작곡 등 창작 작품을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을 지원하는 영역입니다. 사업 종료 후 최종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창작 발표 지원 지원금 상한액은 최대 500만 원이며 문학 분야는 시상금 형태의 300만 원 정액 지원됩니다. 발표 개최지는 춘천이며 지원 내용은 장르별 지원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신청서 제출 시에
필수 자료는 예술 활동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지원 선정자에 한하여 주소지 확인, 서류 혹은 재학증명서, 졸업 예정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연 분야는 교부 신청 시 지원 사업과 관련된 저작권 동의서를 필수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네, 다음 유형은 신진예술가 지원 사업입니다. 자격 기준은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며 활동 경력이 5년 이하인 춘천에 거주하는 전문 예술인입니다. 인정 기준은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하거나 직업 예술인으로서 첫 예술 활동 수행을 완료한 자입니다. 지원금 상한액은 최대 1,000만 원으로 지원 분야는 장르별 지원 내용과 동일합니다. 네, 필수 제출 자료는 예술 활동 증빙 자료입니다. 문학 분야 같은 경우 신촌 문예 및 문학 전문 매체를 통한 등단 자료를 증빙해 주시거나 미등단 작가의 경우 개인 창작집 출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학 졸업 작품이나 단순 참여는 예술 활동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가봄 내 예술 지원 사업입니다. 가봄 내 예술 지원 사업은 생애 첫 지원과 지속형 지원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지원하게 됩니다. 활발히 활동 중인 전문 예술인에게 지속 가능한 예술 환경을 조성하고 창작 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및 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 제작 지원에 목적이 있습니다. 네, 생애 첫 예술 지원 사업 지원 자격은 춘천에 거주하면서 공공자원의 실적이 없었던 전문 예술인이 대상이며 유형의 특성상 올해부터는 단체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금 총액은 1억 원, 지원 상한액은 최대 1,000만 원이며 문학 분야는 장르별 400만 원과 500만 원으로 정액 지원됩니다. 지원 분야는 장르별 지원 내용과 동일합니다. 네, 다음은 지속형 예술 지원입니다. 지속형 예술 지원은 문학 분야와 시각 공연 분야로 나뉘며 사업 개최지는 제한이 없습니다. 문학 분야는 장르별 400만 원과 500만 원으로 정액 지원되며 지원 건수 최대 30건, 총 지원액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시각 공연 분야는 가형, 나형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 사업 규모별로 지원하게 됩니다. 가형은 최대 1,000만 원, 나형은 최대 2천만 원으로 지원 건수 최대 40건 내외, 총 지원액은 4억 5천만 원입니다. 사업 개최지를 이제 지역 외로 계획하시는 예술인들은 총액 20% 이내로 지원되어 오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도봄 내 예술 지원 사업입니다. 활발한 예술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예술인들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가치 확산과 확산 보급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문 예술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지역 내 예술적 영향력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및 단체를 지원하게 됩니다. 네, 먼저 가치 확산의 지원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전문 예술인, 예술 단체가 해당되며 문화기획, 융복합 분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춘천에서 사업을 수행하셔야 하며 지원 상한액은 2천만 원으로 선정 건수 5건 내외, 총 지원액은 8천만 원입니다. 네, 다음은 확산 보급 지원입니다. 확산 보급 지원은 이제 중대규모 작품 창작이 가능한 역량이 있으며 춘천에 등록되어 있는 전문 예술 단체가 대상입니다. 단년, 단연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되며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선정 건수는 4건 내외로 총 지원액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지역 내 예술단체와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하는 단체가 신청해 주시고
연합단체의 소개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지원 분야는 공동 지원 분야와 동일합니다. 네, 확산보급 지원 사업의 세부 내용에 대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년 사업의 경우 올해 안에 사업을 완료하고 지원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단년 사업은 올해 사업을 완료한 후 결과물을 통해 중간 평가를 실시하여 통과한 단체에 한하여 차년도 연속 지원합니다. 단 2년차 지원금 상한액은 2천만 원입니다. 단연 영역 지원 시에 기존 레퍼토리 작품 또는 신작 작품 둘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연 분야에 예를 들어 새로운 신작을 지원할 시 1차년도에는 공연 발표나 쇼케이스가 진행되고 2차년도에는 더 발전된 공연으로 성장시키는 작업도 가능합니다. 단년과 단연 지원 이 두 가지 지원 구분은 사업 신청자가 선택적으로 가능하며 단연 지원 방법을 신청할 경우 연차별 실행 계획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앞서 개선사항으로 말씀드렸던 그 휴식연제 도입에서 단연 사업은 2년 연속 지원을 받으셨더라도 1년 지원받은 것으로 선정되어 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원 사업의 세부적인 자격과 유형별 지원 내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심의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유형의 심의 절차는 행정심의와 서류심의로 진행되며 서류심의는 비대면 온라인 심의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지속형 예술지원 사업 중 시각 공연 분야의 나형과 확산형 예술지원 사업의 경우 인터뷰 심의가 추가됩니다. 인터뷰 심의는 각 심사 대상자가 10분 이내로 사업 설명을 한 후 심사위원회 질의응답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서류심의 50점, 인터뷰심의 50점으로 배점됩니다. 심의에 참여하는 모든 심의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위한 보안 유지를 통해 서로의 참석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말씀드립니다. 심사 일정 및 세부 내용은 서류심의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2년 문화예술 지원 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사업을 황정화 담당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사업 담당자 황정아입니다. 네, 그럼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사업은 예술 활동의 기반인 예술인의 창작 활동 공간을 지원함으로써 예술인 분들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 진행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전문 예술인 인정 범위에 속하는 예술인과 예술단체입니다. 전문 예술인 인정 범위는 먼저 설명 주신 전문예술 지원 사업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3년 이내 전문예술 지원 사업 선정자도 전문예술인 인정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3년 이내라고 한다면 2019년 1월 이후 전문예술 지원 사업에 선정되신 분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더불어 지원 신청이 가능한 공간은 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춘천시에 소재하는 임대차 계약 공간을 말합니다. 임차 기간은 연장 계약을 포함하여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남은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간 유형으로는 개인 작업실, 단체 연습실, 문화예술 관련 물품과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 소규모 갤러리, 소극장이 있습니다. 이어서 지원 규모는
관리비, 운영비 등을 제외한 순 공간의 임차료이며 건당 월 최대 40만 원으로 최장 12개월 지원합니다. 4월부터 임차료가 지원되며 지원액과 지원 기간은 선정자별 상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는 한 번에 전부 지원하는 것이 아닌 3개월씩 분납 지급하는 형식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3개월에 한 번씩 활동 일지 및 이체 확인증과 같은 증빙 자료를 필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간을 지원할 때 지급 비율을 두어서 차등 지원하고 있는데요. 전용 창작 공간을 신청하신 경우 100% 이내, 주거 겸용 창작 공간을 신청하신 경우 40% 이내로 지원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 겸용 공간의 경우 월 최대 16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용 창작 공간은 이전에 말씀드린 작업실, 연습실과 같은 기존 공간 유형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거 겸용 창작 공간은 동거인이 없는 1인 독립거주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정심의를 거친 창작 공간은 전부 현장 실사를 진행하여 공간을 방문하고 있고요. 방문 시 지원자 간의 인터뷰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제출 서류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제출 서류는 지원 신청서와 첨부 서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서는 공간 소개서, 활동 계획서, 활동 이력, 창작 공간 현황 자료를 작성 주시면 됩니다. 이어 개인 프로필 또는 단체 프로필, 예술 활동, 작품 활동에 관한 자료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첨부 서류로는 전문예술인 인정범위 증빙 자료, 임대차 계약서 사본,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본,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 등록증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위 자료는 심의 자료로 보여지는 자료이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에 심의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기간은 1월 24일 월요일부터 2월 4일 금요일 18시까지입니다. 신청 접수는 춘천문화재단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입력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춘천 아트라운지에서 입력 도우미를 운영할 예정이오니 방문하실 예술인분들은 백신 패스를 준비하시고 전화로 예약하신 후에 방문하여 주세요. 입력 도움 기간은 2월 3일 목요일부터 2월 4일 금요일 이틀간이며 업무 시간 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의를 거친 예술인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 실사를 진행하는데요. 현장 실사 기간은 2월 14일 월요일부터 2월 22일 화요일 사이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장 실사 시에는 따로 개별 연락을 드리고 장소와 시간을 조율하여 방문하고 있으니 담당자 전화를 꼭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 결과 발표는 3월 11일 금요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추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심의는 이와 같은 절차로 이루어지는데요. 행정심의, 현장실사, 심의위원 심의로 진행됩니다. 행정심의는 제출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필수 자료가 누락되었는지, 연속 선정이 되셨는지, 신청 자격으로 적격한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장 실사는 지원 신청 공간을 방문하여 창작 공간을 확인하고 제출하신 서류의 내용과 부합하여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진행하는데요. 선정 배점은 100점을 총점으로 사업 목적 및 대상의 적절성 20점, 예술 역량 20점, 활동 계획의 완성도 30점, 공간 활용 계획성 30점으로 하여 심의를 진행합니다. 제출하신 서류와 현장 실사를 다녀온 내용을 바탕으로 심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서류는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신청 제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세 계약 공간은 제외합니다. 생활예술인 및 생활예술 동호회는 지원 불가합니다. 2021년 선정자는 지원 불가합니다. 동일 유사 사업은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 유사 사업의 경우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선정 시 한 개 사업은 포기하셔야 합니다. 이어 교습소와 연습실 대여 공간과 같은 영리 목적으로 하는 공간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카페 겸용 갤러리 등 영업 목적 겸용 공간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주거 겸용 공간 중 2인 이상이 거주하는 생활 공간도 제외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과 지원자의 관계가 직계 가족이거나 친인척인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 도중 해당 지원 공간에 대한 임대 권한 양도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합니다. 지원 신청 확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원 사업은 춘천시 보조금 지원 사업 관리 지침을 준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지원 제한 및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선정자는 보조금 정산을 위하여 3개월에 한 번씩 이체 확인증과 같은 증빙 서류와 매월에 해당하는 활동일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정자에게는 설문조사와 추가 인터뷰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에 대한 미비 및 기재 오류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허위 문서로 작성 시 차후 지원이 제한됩니다.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사업 선정자는 춘천문화 아카이브 페이지 창작공간 소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네, 이상 2020년도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사업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예술지원 팀장님께서 춘천 아트라운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순서인 춘천 아트라운지 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춘천 아트라운지 사업은 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보다 예술을 안전망을 구축하고 춘천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 상호 간의 관계와 소통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활동보다 사람, 즉 예술인이 중심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술인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 내 예술 분야 이슈를 공론화하고 정책 수립의 당사자성을 기본 방침으로 두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함께 도출하고 이끌어갑니다. 그 이면에는 예술인들 간의 관계망을 기본 바탕으로 예술인 상호 간의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교육, 작품 판매를 위한 홍보 마케팅에 대한 교육, 기술 융합과 기획자 양성에 대한 교육 등 예술 활동을 위한 예술인 간접 지원 방식의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역 내외에서 진행되고 신청 가능한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 법률 개정 사항, 예술 활동 수요처 매칭 등 예술 활동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매개하여 예술 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정보와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온라인 상담은 먼저 지금 갖고 계신 핸드폰을 꺼내셔서 카메라 앱을 좀 실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핸드폰을 꺼내 주셔서 바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여기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은 춘천 아트라운지 카카오톡 채널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핸드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유튜브 영상 하단에 카카오 채널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은 동일하게 춘천 아트라운지 플러스 친구 채널로 이동하게 됩니다. 카카오톡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친구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아트라운지 채널이 추가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저희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예, 요즘은 깐부라고 하죠. 예, 저희는 깐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부담 없이 지역 예술, 문화예술에 대해서 진솔한 이야기를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직접 만나서 해야 할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민감한 이야기라 카카오톡으로 물어보기 힘들거나 글쓰기나 전화 통화가 어려운 경우 직접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방문 장소의 주소는 춘천로 112입니다. 우연히도 112 경찰 신고와 연락처가 같은데요. 경찰은 치안의 안전망을 구축하듯이 문화재단은 예술인들의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재단의 마음이 헤아려진 것 같습니다. 위치는 사진을 보시면 축제극장 몸짓 옆에 예술소통공간 곧 1층입니다. 이쪽에 방문해 주시면 사진에 있는 몸짓극장 시그니처처럼 재단 직원들이 두 손을 들고 응대해 드릴 겁니다. 방문해 주시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세한 설명과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문 시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평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사업별 담당자 연락처를 보시고 이번 지원 사업 신청에 대한 궁금하신 점은 유선 전화로 연락해 주시면 안내가 가능합니다.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모든 사업 설명을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유튜브 화면 아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추가 링크를 클릭하시고 아니면 다음 화면에 게시되는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친구 추가를 해주신 다음 질문사항을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오프라인 설명회가 끝난 뒤에 저희 직원들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질의응답 방송은 온라인 송출이 되지 않으니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사업 설명에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